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운동량 소개. 자, 우리는 정의가 중요하다. 운동량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운동량 P라고 했고요. 정의가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량이야. 운동하니까 속도와 관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관성량이니까 질량의 크기와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운동량입니다. 이게 뭔지는 아니죠? 질량, 속도. 속도야. 그러니까 운동량은 뭐야?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야. 속도라고!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 속도는. 속도의 법이니까 질량은 스칼라인데 이건 벡터고. 됐어? 단위 볼까요? 자,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그럼 얘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요 단위입니다. 운동량의 단위.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그램 넣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충격량. 충격량은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건 힘을 세게 받으면 충격이 크겠지? 그리고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충격이 크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충격력의 시간을 부탁합시다. 그럼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를 쓰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 뉴턴 세컨드. 자, 그럼 충격량은 벡터야, 스칼라야? 힘인데 벡터 힘이니까 시간은 스칼라지만 충격량 이해가 벡터니까 우리도 이해가 벡터. 됐나?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좀 직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야구 배트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 맞습니다. 아, 주세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구 배트를 만들어서 팔 거야. 자, 근데 어떤 배트가 좋은 배트일까? 어떤 배트가 잘 팔리는 배트일까? 나 돈 벌어야지. 어떤 배트를 만들어서 살까요? 야구 배트. 어떤 배트? 요새 삼성 몇이야? 아, 삼성이란다. 롯데 몇이야? 떨어졌어, 지난주. 야구 안 봤네. 자, 야구 배트를 만들어서 팔 건데 어떤 배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야 나는 돈을 많이 벌까요? 어떤 배트를 팔면 좋을까? 어떤 배트? 튼튼한 배트? 가벼운 배트? 어떤 배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배트를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리고 잠깐 고민해봤더니 안 되겠네. 왜냐하면 안 부러지면 한 개만 사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사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굶어줄 거 아니야. 소문만 잘 나면 뭐해? 튼튼한 배트야 저거. 소문만 잘 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 내 걸 자꾸 사줘야 돼. 그럼 적당히 부러지는 배트? 그럼 너무 약하다고 소문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비자 고발 되나? 어쨌든 그러면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적당하게 튼튼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좀 실증을 느낄 만한데 부러지는 배트 이런 걸 사면 좋겠다.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런 배트를 만들기 위해 야구장에 갔어. 자, 야구 배트입니다. 야구 배트가 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휘두르는 동작을 보여주는 휘두르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공을 배트가 날리는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나는 그래도 명색이 물리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물리학 지식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공이 야구 배트에 이렇게 올 때 있잖아. 여기 딱 부딪힐 때 뉴턴의 제 3법칙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 공이 야구 배트를 미는 힘은 야구 배트가 공을 미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더라. 자, 그래서 얘를 크기는 같으니까 F라고 놓고 얘를 플러스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방향이 다 반대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면요. 이 공과 배트가 얼마의 시간 동안 접촉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을 잴 수가 있어요. 슬로비드를 보면서. 그 시간을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T라는 시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 그랬더니 공이 와서 부딪히고 튀어나가더라는 거지. 튀어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튀어나갈 때 속도를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약 50m/s 정도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공과 부딪힐 때 속도도 재봤더니 비슷해. 이 언저리야.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부딪힐 때도 그럼 50m/s 이렇게 하고 벡터니까 속도니까 이거는. 그래서 왜 플러스냐?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그러면 이 배트가 이 힘을 견뎌야 되는 건데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 힘의 크기를 모르잖아. 영상 촬영했다고 해서 내가 저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배트 위드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 사람도 모를 거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야. 자, F는 ma.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요거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F는 자, 질량은 질량이고, 그럼 요거는 이제 가속도니까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분모가 있는 게 좀 싫으니까 양변에다 t를 곱해줬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기 있는 게 있어. 뭐예요 이거? 충격량. 충격량이죠? 이거는 나중 운동량이네? 이거는 처음 운동량이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인 것 같구나. 근데 이 배트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측정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공은 올 때 속도 측정하고 갈 때 속도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배트의 속도를 측정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딪히기 전의 속도와 후의 속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이 배트가 받은 충격량하고 같네? 크기가? 그러면 굳이 배트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필요가 없네.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그게 곧 배트가 받은 충격량이고 방향만 반대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기로 했어요. 자, 충격량은 넣어봅시다. 여기다 충격량은 자 운동량의 변화인 것 같은데 나중 운동량을 보니까 여기 공의 질량을 넣었어요. 공의 질량은 우리 스포츠 용품점 가서 야구공 사가지고 질량 재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한 0.5kg 정도. 너무 0.1kg 정도라고 해봅시다. 0.1kg보다는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0.1kg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 이제. 나중 운동량은 요번에 0.1kg짜리가 50m/s로 질량과 속도의 곱이구나. 그러면 얼마예요? 5kg/s가 됩니다. 자, 단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질량이 변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처음 값이 마이너스 50m/s네. 그럼 얼마가 돼요? 빼기 처음 운동량 마이너스 50 곱하기 0.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운동량의 변화를 얼마가 나왔어요? 10kg 메타 per 세컨드가 나왔네요. 됐나? 자, 그런데 이게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뭐야? 충격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네. 그래서 동영상 촬영 장치로 얘가 접촉해 있는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할 거니까 얼마 접촉해 있는지 쟀어요. 그랬더니 1m초. 1m초. 밀리초면 1000분의 1초를 얘기해요. 밀리미터가 1000ml가 1m죠? 밀리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이받은 힘을 측정할 수가 있겠네. 공이받은 힘은 얼마예요? 힘은 여기다 1000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맞죠? 그럼 1000분의 1 곱하면 만 1000을 곱해주면 되니까 양변에 1000 곱하면 되죠? 이게 1000분의 1초니까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됐나? 됐어요? 근데 우리 뭐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여기 1000분의 여기 초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래서 세컨드 제곱이. 자, 그러면 나는 뭘 찾은 거야? 내가 만들 배트가 견뎌야 되는 충격력의 크기를 찾은 거예요. 왜? 공이 받는 충격력과 배트가 받는 충격력은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요거를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이냐? F는 mA지. 그러면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은 뉴턴이네. 그래서 10,000뉴턴? 10,000뉴턴이면 어느 정도의 힘입니까? 1톤짜리 물체의 무게값이죠. 1000kg.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배트를 요 정도 크기의 힘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다가 요거보다 강한 힘을 더 받거나 하면 부러지게 만들면 새로운 배트를 또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약하다고 요거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배트를 만들어 팔기로 합니다.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요, 나는 결국 망하게 돼요. 자, 왜 망하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고. 자,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구한 이 정보를 팔아먹을 수는 없을까? 정보를 팔아 돈을 또 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누구한테 팔면 돼요, 이 정보를? 야구공을 만드는 사람한테 팔면 되지. 그쵸? 그럼 나는 적당한 힘을 견딜 수 있는 적당한 배트를 만들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왜냐하면 너무 튼튼한 배트를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만들어서 팔면 되고, 또 야구공 만드는 사람한테 보내서 이 정보로 그 야구공 만드는 사람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운동량, 충격량 정리예요. 자, 다시 한번. 충격량은 뭐와 같더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너희가 쓸 수 있는 물리 법칙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다양한 물리 법칙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겠지? 그래서 이걸 운동량, 충격량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배트를 만들어 팔았어. 근데 갑자기 막 불만이 폭발을 하는 거야. 내 배트를 사간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배트가 너무 잘 부러진다는 거야. 공을 한 번만 쳐도 그냥 부러진대. 그럼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어. 뭐냐, 봐봐. 이 힘은 정말로 이 10,000뉴턴의 힘이 공과 배트가 닿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10,000뉴턴이 일정하게 작용했을까요? 아닐 거야. 그래서 슬로우 비디오를 다시 한번 봤더니 이 공이 배트와 부딪힐 때 공이 살짝 닿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이 탄성체니까 많이 찌그러졌을 때까지는 힘이 증가했겠지. 그리고 다시 공이 펴지면서 날아갈 때, 다시 잘지 모습으로 되어서 날아갈 때까지는 힘이 감소했겠지. 그러면 이 힘의 분포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시간, 힘, 충격력이 어떻게 작용하나 봤더니, 처음에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씩 힘의 크기가 커져서 정점을 갖다가 떨어지면서 작용하는 힘이 작아져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뭘 구한 거야 지금 이거? 나는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운 곡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나는 어떻게 한 거지? 이 충격량 전체를 그냥 평균, 이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평균 힘을 구한 거야. 평균.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구한 거야. 이거. 이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이렇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힘을 견딜 수가 없었을 테니까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들어서 나가겠지. 자, 일반적으로 충격량이 작용할 때 그 충격력이 시간에 따라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됐죠?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자, 근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위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등식이 만족해야 되죠. 등식을. 단위가 같나? 봤더니 뉴턴은 유도 단위였죠. F는 뭐네? 유도 단위였습니다. 뉴턴은 뭐가 돼?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제곱과 같죠? 그럼 여기다가 킬로그램 메타 퍼 세컨드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세컨드 하나 날라가겠네. 그치?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와 똑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이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량이 됐으니까 요거를 조금 개념적으로 우리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자,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량이다. 자, 관성이라는 건 자신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성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어떤 좁은 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앞에서 두 명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 근데 질량이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어. 한 사람은 근데 속도가 빠르고 한 사람은 느려. 그럼 나는 내가 서 있으니까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멈춰 세워야 내가 안 다칠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 거야? 질량이 작은 사람. 큰 사람하고 부딪히면 내가 더 상처를 많이 입지 않겠어? 그치?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질량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는 질량이 작은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게 낫겠어요? 큰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게 낫겠어요? 부딪힐 때 작은 사람하고 부딪혀야 내가 좀 더 덜 다칠 거 아니야? 질량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 속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자, 이번엔 충격량. 이번에는 내가 재민이 머리 위에 수업을 하면서 너희에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 재민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추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너희들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재민이가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에 요만한 추면 조금 불안하겠죠. 내가 손을 놓으면 다치니까. 근데 재민이가 근데 뭐 다쳐도 피가 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치? 자, 근데 내가 이따만한 줄을 이렇게 놓고 수업을 한다면 재민이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겠죠? 재민이는 몸으로 뭔가가 있는 거야. 뭘? 내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질량이 큰 놈은 어차피 자유낙하니까. 재민아, 자유낙하하면 높이가 같으면 뭐가 같지? 속도가 같지?
자, 자유낙하하면 어차피 머리에 부딪히는 속도는 똑같을 거거든? 질량이 큰 거든 작은 거든? 근데 질량이 큰 거면 많이 다칠 거라는 거 재미는 아는 거지. 왜? 충격량이 클 테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비례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유재석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봤었는데 그때는 무한도전이 아니고 무한한 도전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었나 보다. 거기서 봤는데 벌칙을 줘요. 이 벌칙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 머리에다가 그 호로박 있죠. 호로박 뭔지 알아요? 요렇게 생긴 이렇게 물 떠먹는 바가지 같이 생긴 거. 요거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내려치는 거야. 벌칙으로 이렇게 꽉 내려치는 거. 자, 근데 그게 되게 아플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 이 벌칙을 받는 사람이 더 아파하나를 봤더니 이 박이 깨지잖아? 그럼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박이 안 깨지잖아? 그럼 되게 아파하는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내려치는데 같은 속도로 내려치는 거야. 탁! 안 깨졌어. 짱! 깨지면서 조각이 흩어져 아래로. 자, 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겁니다. 왜죠? V라는 속도로 내려쳤는데 정지한 거죠. V라는 속도로 내려쳤는데 정지.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이 크죠. 질량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깨졌어. 깨지면 조각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원래 속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확 흩어지잖아. 맞지? 그럼 내 머리와 부딪히면서 속도의 변화량이 어때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 적은 겁니다. 됐나요? 또 하나 보죠. 자, 너희들 혹시 유도 배운 사람 있어요? 유도? 없어요? 권투 배운 사람? 없어요? 자, 유도 배울 때 유도 학원에 가면 뭘 먼저 가르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매치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먼저 가르치냐면 낙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낙법은 이 얘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내가 승호를 매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승호가 낙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지? 승호는 개구리처럼 쫙 뻗어서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히겠죠. 한꺼번에 닿을 겁니다. 근데 낙법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바닥에 닿을 때 구르죠. 어떻게 구르지? 어깨, 등, 엉덩이 이렇게 되죠. 바닥에 닿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에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쫙 뻗어서 닿는 거하고 낙법으로 닿는 거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어차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는 같거든. 그래서 정지하는 것도 같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 그럼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계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 여기는 단단해요. 자, 그럼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바닥이 닿기 직전에 계란의 속도는 어때요? 두 개가? 같아요. 즉,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푹신푹신한 데 떨어뜨린 건 안 깨졌어요. 이건 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계란이 멈출 때까지 이 폭신폭신한 곳에서는 살짝 접촉 시간이 길잖아. 이 폭신폭신한 걸 누르면서 멈추는 거니까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근데 여기는 작용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충격역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작고 크겠죠.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자, A계란 해볼까요? A계란. 요거는 시간이 길어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이런 식으로 그려요. B 해볼게요. B. 얘는 바닥에서 닿아서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짧아요. 짧아요? 근데 충격량은 같아야 됩니다. 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 왜? 이게 힘이고 이게 시간이잖아. 그럼 이 면적이 충격량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같은데 시간이 작아? 그러면 이런 식이 돼야죠.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은 면적이 나와요. 어때요? 충격량이 크죠? 그러니까 B는 깨지는 거죠. 됐나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뭐였죠? 요새는 세계사 안 배웠나? 자,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혹시 영화 같은 거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가에 연합군이 쳐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독일군은 방어를 허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배가 상륙을 하려면 큰 전함들은 해안 가까이 오지를 못해. 왜? 해안 가까이 오면 물의 깊이가 낮으니까 흙에 배가 닿습니다. 그럼 멀리 서 있어야 돼요. 배들은. 큰 배들은 멀리 있고 상륙정이 이제 쫙 가야 돼. 자, 그런데 독일군이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대포예요. 대포. 자, 대포 한번 볼까요? 대포. 자, 포신이 긴 대포예요. 이거는 포신이 짧은 대포입니다. 어떤 대포가 멀리까지 쏠까요? 긴 대포. 왜 굳이 두 개 만들었어? 멀리까지 쏘려고. 그러면 왜 멀리까지 쏠 수 있을까요? 얘는. 자, 대포알이 여기 있어요. 대포알이. 그리고 이 뒤에다가 화약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약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약이 폭발을 하면서 그 폭발력이 이 탄알에 전달이 돼요. 힘을 주는 거야. 그런데 포신이 긴 대포는요. 이 탄환이 요 끝을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폭발력을 전달합니다. 이해되나? 근데 요건 어때? 짧잖아. 그러면 힘은 똑같이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서 대포알이 받고 있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죠?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집니다. 맞죠? 그럼 정지하고 있었던 대포알이 가지게 되는 속도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속도가 커요. 얘는 출발하는 속도가 작아요. 그럼 얘는 이만큼 갈 수 있다. 얘는 이만큼 가는 거죠. 근데 이 대포를 길게 만드는 기술, 포신을 길게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국가가 독일이었어요. 그럼 독일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바보가 아니나 노르망디 해안으로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왜? 조금만 가까이 오면 나는 뻥뻥 갈기면 돼. 근데 저기 있는 애들은 내가 갈겨서 맞출 동안 쟤네들은 포신이 짧으니까 나한테까지 못 오는 거야. 그럼 누가 이겨? 당연히 독일군이 이기지.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별로 대포만 잔뜩 설치해놓고 별로 병력을 배치시켜 놓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연합군의 피해가 훨씬 컸어요. 근데 연합군은 그 약점을 파고든 거죠. 방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죠. 연합군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자,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충격량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힘의 작용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화약의 폭발력을 크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죠. 힘이 커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하지만 화약의 폭발력을 크게 하면요. 그래서 생긴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얘가 터져요. 얘가. 여기에서 포신이 터져요. 실제로 이 포신이 터져서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발력은 무한정 세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포신을 길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남자애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겠죠? 군대 가면 대부분 유격훈련을 가면 총을 쏩니다. 자, 총을 쏠 때 혹시 병사들은 어떤 총을 들고 다니지? 긴 총, 짧은 총. 어떤 총 들고 다녀요? 긴 총 들고 다녀요. 소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짧은 총은 권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근데 보기에 권총이 휴대가 더 쉽지 않을까? 그치? 소총은 적어도 무게가 3kg 나가요. 그럼 권총이 휴대가 쉬운데 왜 소총을 줄까요? 병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소총을 주는 이유는 소총의 총신이 권총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거리에서 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멀리까지 총알이 날아가니까 또 힘이 세니까 이 포물선 운동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량, 운동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충격량, 운동량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 근데 이 관계를 이용하면 또 재미있는 법칙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간단한 상황을 하나 해봅시다. A라는 당구공이 있고요. B 당구공이 있습니다. 자, A는 VA의 속도로 B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B는 VB의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이 부딪혔어요.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자, 부딪히려면 누구의 속도가 빨라야 되지? 일단은 VA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자,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작용,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이 접촉하는 동안만 힘이 작용하니까 힘의 작용 시간은 t로 같아요. 자, 부딪히고 나서 운동 상태가 이렇게 변했어요. A가 가고요. B도 자기 운동 방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된 거구나. A가 있어? 쭉 가다가 부딪혔어?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번에는 VA-와 VB-, 이게 VA-라고 하고 이게 VB-라고 하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A가 더 커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우리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받는 충격량 한번 해볼게요. A가 받는, 얘가 MA, 질량은 MA, MB라고 할게요. 자, A에 대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해보죠. 자, A는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다. 요거 하는 거예요. 충격량은 -F T입니다. 이게 충격량이에요. A가 받은. 요거 방향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자, 나중 운동량. MA, VA 다시. 처음 운동량. MA, VA. 됐죠? 자, 이번엔 B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B. B가 받은 충격량은 FT입니다. FT. 운동량의 변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됩니다. MB, VB 다시. MB, VB.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는 F는 MA를 변형시킨 결과잖아. 우리 아까 변형시켰죠? F는 MA가 운동 법칙이라면 그걸 변형시킨 요놈도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럼 옳은 것과 옳은 겁니다. 그럼 이걸 연립해도 옳은 게 나와야 되죠? 연립해 볼게요. 더 해볼까요? 날아가지.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항시킬게요. MA, VA, MB, VB. 요건 그대로 그냥 놔둘게요. MA, VA 다시 MB, VB 다시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되네? 이거 뭐예요?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이죠? 이거 뭐야?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이에요. 이거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이네. 이건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이네.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뭐와 같아?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항상 같네요.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더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돼요. MA, VA 더하기 충격량은 MA, VA 다시 이렇게 되네.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네.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에다가 A가 받은 충격량을 더해주니까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같게 되네. 더하기 빼기네. 그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뭐만큼 변한다? 충격량만큼 변한다는 거죠. 쉽다 그지? 요거는 우리 더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더하기를 할 때 이거 벡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면 전에 비해서 후가 줄어들겠죠. 운동량. 됐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설명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설명을 안 한 게 있는지. 자, 여기 번지 점프 잠깐 보세요. 47쪽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할 때 혹시 해본 사람?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할 때 발에다 놓는 끈 있잖아. 그 무슨 끈으로 하나요? 어떤 특징을 가진 끈으로 해요? 고무줄 같은 끈으로 합니다. 왜 고무줄 같은 끈으로 할까요? 자, 내가 번지 점프를 한다.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를 하다가 탁 멈춰. 그럼 이거 힘의 작용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럼 내가 이걸 다리에다 묶고 만약에 떨어졌어. 근데 충격량이 엄청 크겠죠? 충격력이 그렇지. 엄청 크겠죠? 그럼 다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리 잘라져요. 그러면 충격량이 너무 커서. 그러면 고무줄로 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그 운동량을 줄이면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충격력을 줄여줘요. 그럼 내 다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사진도 봅시다. 자동차 범퍼가 있죠?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차 있죠? 범퍼? 니네들 있는 이걸 한번 차보세요. 범퍼.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막 차면 텅 팍 이렇게 나와요. 탄성체입니다. 탄성체. 자, 탄성체라는 말은 어떤 물체와 충돌을 했을 때 내 자동차가 멈췄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죠. 근데 그만큼 차는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 충격량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이니까
근데 차가 안 부서지려면 충격력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충격력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같은 충격량이지만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혹시 야구 선수 있나요? 있죠. 자, 포수 글러브는 투수 글러브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푹신하죠. 포수 글러브. 왜 푹신할까요? 투수가 강속구를 던지면 내 손에 와서 닿아서 정지합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요. 공에. 그럼 그 변화량만큼 충격량을 포수의 손에 작용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투수 글러브 같이 이 푹신한 솜이 없으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충격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수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탁 하고 있다가 공이 딱 오면 그냥 탁 이렇게 받아요? 야구 본 사람 안 듣네. 이렇게 받죠? 뒤로 살짝 빼면서 받죠? 이것도 힘의 작용 시간을 길게 해주려는 겁니다. 그래야 평균 충격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